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전미 비평가위원회상, 작품상, 나무주연상, 76회 골든글러브 뮤지컬 코미디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 3관왕 최다수상,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나무주조연상, 편집상 노미네이트 등등등등. 네, 오늘 얘기할 영화 그린북의 노미네이트 수상 기록입니다. 원래 전 영화관에서 그린북의 예고편을 흘끗 보곤 뭔가 뻔한 내용 같은데 이런 편견을 먼저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영화 각이다 싶어서 피군이랑 아무거나 찝는데 달리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고 제 섣부른 편견은 깨졌습니다. 고증 관련해 논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실화에 기반했다는 based란 표현 대신 inspired란 표현이 나와요. 작품 스스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제가 실화 배경과 연관성을 따져볼 만한 배경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존인물 고증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온전히 하나의 픽션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가 제 편견을 깨부수고 순식간에 절 사로잡은 가장 큰 포인트, 클리셰와 논 클리셰 간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마치 조각 하나씩만 따로 봐선 완전히 따로 놀 것 같은 퍼즐들이 맞춰보니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이야기의 진행은 대단한 반전이나 예측을 깨부수는 밀당보단 매우 착실히 클리셰를 따르지만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캐릭터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클리셰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주류 속에서 자주 소모됐던 이미지 대상이 아니었고요. 조합은 놀랄 만큼 논 클리셰했습니다. 미국 근현대사, 흑인에 관한 인종차별을 다루는 영화의 클리셰와 신선한 캐릭터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만나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흑인이지만 주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정계와도 연이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부는 물론 높은 교육 수준과 품위를 갖추고 있으나 시시때때로 그 시대 미국의 흑인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러나 대다수의 흑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존재에서 동질감과 아픔을 공유할 상대조차 없는 닥터 돈 셜리, 그리고 백인이지만 소위 짝퉁 백인 취급을 받을 때도 있는 이탈리아계 하층민, 가방끈 짧고 입도 삶의 방식도 거칠며 흑인에 대한 아주 순수한 편견이 가득하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때론 뚜렷한 심지가 드러나는 토니 발레론가. 닥터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토니는 거칠고 직선적입니다. 두 등장인물은 각자의 구김살을 갖고 있습니다. 교양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생각도 많으며 그 시대 미국의 흑인인 돈 셜리 쪽의 구김살이 좀 더 깊은 내면, 복잡함과 함께 도드라지지만 토니 역시 자기 위치의 거친 삶과 그 방식을 받아들였을 뿐 사회적으로 뭔가를 누리거나 곱게 성장한 쪽은 아니죠. 닥터는 무대와 무대 아래에 철저한 모순에 부딪히며 자신만의 품위 있는 저항을 해왔다면 토니는 애초부터 길거리를 구르며 헤치고 내디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직관, 몸과 경험으로 익혀온 현실 경험치가 종종 다리미처럼 닥터의 구김을 펴주죠. 또한 두 사람의 갈등이 고조될 때 이따끔 터지는 토니의 일갈은 고고하지만 이상적인 면이 없지 않은 닥터의 맹점을 후벼 파고 닥터의 행동과 말 속에 있는 일부 모순 혹은 역설을 찌르기도 하죠. 토니 발레론가는 지식과 교양은 없을지언정 그야말로 잔뼈가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닥터가 토니에게 받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토니가 닥터에게 하듯 확확 시원하게 뭘 뚫어주는 건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진중하게 토니 발레론가라는 인물을 다듬죠. 그 주고받는 방식, 이 어우러짐이, 플롯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복선은 던질 때도 회수할 때도 선명하고 착실하고요. 가끔씩 탄식을 불러오는 충격적 사건 또한 영화의 배경을 고려했을 때 뜬금없지 않으며 그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는 듯한 엄청 쿨한 전개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뚜렷하고 말이 돼서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데 별거 다 봤음. 영화의 스토리도 플롯도 두 캐릭터와 찰싹 붙어있다 보니 두 주연 배우의 연기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고백할게요. 저는 MCU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나 유명 시리즈물이 아닌 단일 작품의 영화, 그것도 막 흥행기대작으로 개봉 전부터 대중의 시선이 쏠리는 등치 큰 영화가 아닌 드라마 계열 작품은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보러 갈 때가 많아요. 그냥 포스터 대충 보고 느낌만으로 시놉시스도 잘 안 봐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선택법을 은근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전 기대치란 개념이 희박한 상태로 본 영화일수록 그 영화가 좋았을 때 굉장히 순수하고 찐득한 여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대가 충족되고 뽕이 차오르는 거랑 다른 맛이 있어요. 내 감상에 어떤 밑간이나 조미료가 더해지지 않은 느낌.
연기 얘기한다 하더니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토니 발레론과 비고 모텐슨 요 배역 목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배 나온 이탈리아계 반건달 아저씨가 반지의 제왕 아라곤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비고 모텐슨?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지? 누구였더라? 하고 찾아본 다음에 알았어요. 15년의 시간 20kg 찌운 살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눈깔이 동태냐 그것도 못 알아보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북을 계기로 전 마허샬 알리라는 배우의 클래스를 분명히 각인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제가 알리의 연기에 감탄하는 이유는 배우의 고정적인 이미지나 색채가 굉장히 옅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배우가 소위 힘들어간 연기를 할 때 같은 사람이다 보니 그 뿌리에 느껴지는 스타일 심지가 있거든요. 그게 완벽히 0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최대한 덜 튀면서 그 배우의 연기보다 이 캐릭터의 모습에 이입하게 만드는 배우들이 있는데 제겐 알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는 그런 배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한다 할 때 제 머릿속에 쉽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과장 좀 보태면 제로 베이스. 사실 헝거게임 시리즈 동안엔 이 배우를 인지 못했어요. 그러다 물라이트에서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탔을 때만 해도 오호 했거든요. 그냥 딱 그 정도였어요. 근데 루크 케이지 같은 드라마에선 코트마우스, 그야말로 클리셰한 흑인 갱스터 나쁜 놈 캐릭터를 보여줬죠. 그 손바닥 뒤집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 근데 이번 그린북에선 또 손바닥을 뒤집고 오히려 문라이트의 후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작중 비중과 분량도 훨씬 더 큰 인물을 어떠한 고정 이미지 없이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돈 셜리라는 캐릭터에 이입하기 위해 머릿속 후안이나 코트마우스의 이미지를 벗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간지나는 대사에서 전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전 대사 없이 그저 보여주는 씬에서 연기의 대단함을 종종 느끼는데요. 하나는 돈 셜리의 무대를 보며 틱 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토니의 모습이었고, 하나는 셜리의 화장씬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전 장면에선 전혀 없었던 여성성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눈빛과 분위기가 절로 와 했거든요. 작중 캐릭터인 돈 셜리가 남성이고 여러 배경을 고려했을 때 여성성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성역할 고정의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풍기는 호르몬과도 같은 문학적 비유,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익관계를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은 후반부 그 타산성을 초월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저 즐기죠. 그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퀀스에서 닥터는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게 전혀 어울릴 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과 이전에 없었던 동질감을 공유하며 자신이 구속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관심도 없었던 모습까지 선보입니다. 작중 내내 뿌려왔던 복잡한 고민이 즐거운 공연과 멋진 음악 사이에 말끔히 휘어잡히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이 영화가 가장 공을 들인 복선 정리, 회수와도 같은 구간이라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움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렇다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면 whatever. 물론 너무 꿈같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건 영화니까요. 작품 내에서 억지스럽거나 뜬금없지만 않다면 전 좋습니다. 결코 또 미국 흑인 인종차별 영화야? 식으로 보기도 전부터 지루함을 느낄 영화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그와 비슷했던 제 편견은 상영시간 30분도 안 돼서 깨졌고, 결국 언제나 중요한 건 무슨 주제나 의도를 담았냐가 아니라 재밌냐, 잘 만들었냐 라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1, 2, 3, jump!